호르몬의 작용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몬은 수용성 호르몬하고 그리고 지용성 호르몬으로 나뉘어지죠. 자, 모두 다 이 수용체 분자에 결합해서 세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세포 표면에 수용체를 갖는 케이스가 있고 세포질 내부 혹은 핵에 결합하는 수용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려보면 세포막이 존재하죠. 세포막이 존재하면 이 세포막에 박혀 있는 수용체, 이 리셉터가 세포막에 박혀 있는 경우에는 수용성 호르몬이 이 수용체랑 결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을 통과해요. 세포막을 통과해서 단순확산으로 통과해서 스테로이드라든지 갑상생 호르몬, 이런 아이들은 세포막을 지질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세포막을 통과해요. 통과해서 세포질 안이나 혹은 핵 내부, 이게 핵막이니까 핵 내부에 있는 수용체나 리셉터 아니면 세포질에 있는 수용체랑 결합을 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자, 신호를 보내는 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먼저 수용성 호르몬인 펩타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수용체에 부착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포질 내의 비활성 상태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여기 안에는 여기 2차 전달자에 의해서 반응이 촉진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인 글루카곤을 한번 살펴볼게요. 글루카곤은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GS 타입이죠. 대사성 수용체, 글루카곤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G 단백질 연결 수용체인 대사성 수용체예요. 대사성 수용체고, 지나시 선생님이 무스카린 수용체랑 반대 무스카린 수용체도 언급했었죠. 근데 이건 지금 이 글루카곤은 대사성 수용체다. GS 타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알파, 베타, 감마 소단위차가 있는데 알파 소단위차가 GTP랑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글루카곤이 붙으면 이 G 단백질 구조가 뒤틀리면서 GDP 자리에 GTP로 치환이 되죠. 그래서 알파랑 GTP가 연결된 요 소단위체가 쭉 이동해서 세포막에 박혀 있는 아델린산 고레아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ATP가 사이클릭 AMP가 되고, 사이클릭 AMP의 농도가 높아짐으로써 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 PKA를 이제 불활성화되어 있는 PKA를 활성화시키죠. 촉진하는 거예요. 자, 이 사이클릭 PKA를 여기서 교과서에서는 사이클릭 AMP 우전용 카이네이즈라고 했어요. 이게 PKA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갔죠? 글루카곤 수용체 여기까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머지 PKA에 의해서 하위 단백질들이 다 인산화되고 세린 장기 인산을 시켜서 글루카곤이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로 바뀌면서 이제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하위 단백질을 인산화시켜서 포도당으로 나갑니다. 즉 글루카곤이 원형질 세포막에 부착하면 아델린산 고레 효소가 활성화돼서 사이클릭 AMP가 요런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사이클릭 AMP가 이제 세포질에 있는 불활성화 상태인 PKA죠. 불활성화되는 PKA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요놈이 얘를. 그럼 이 PKA가 하위 단백질들을 계속 활성화시켜요.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포도당 1 인산 포도당을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2차 전달자 과정에 어떤 증폭이 일어나는데, 이 증폭은 빠른 반응을 진행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량의 글루카곤이 수용체에 결합을 했지만 이 글루카곤에 의해서 많은 양의 2차 전달자 사이클릭 AMP를 만들어지게 되면 이 사이클릭 AMP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라든지 그다음 하위 단백질들을 다수의 효소들을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의 양을 늘어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이게 수용성 호르몬의 작용 메커니즘이고, 지용성 호르몬은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 호르몬들은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갑상생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원형질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성 호르몬은 거치면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골지체에서 변형이 되고, 그다음에 소포가 세포막이랑 연결해서 세포 외 배출로 분비되는 시스템이었잖아. 근데 이 지용성 호르몬은 분비세포에 있는 매끈면 소포체에서 합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냥 세포질에서 쭉 뭐 하는 거예요? 단순 확산하는 거예요. 그냥 세포막을 통과합니다. 세포막을 통과하는데 이게 지질이잖아. 혈액은 이제 대부분이 혈장인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운반체 단백질과 같이 결합해서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이 표적 세포의 이 세포막도 그냥 단순 확산하는 거예요. 통과해버립니다. 통과해서 얘는 지금 핵 안에 있죠. 핵 안에 있는 수용체랑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끌어다가 mRNA를 만드는 과정이 즉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네요. 핵이나 세포 존재하는 내부 수용체에 결합했어요. 그리고 나서 특정 유전자의 조절 부위에 결합하여 유전자의 전사를 일으킵니다. 즉 mRNA를 핵에서 만들고 이제 이 mRNA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5-에서 3-인 mRNA가 빠져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리보솜이 이렇게 붙겠죠. 쭉 합성하면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예요.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질 거야. 결국은 이 단순 확산에 의한 이 수용체의 결합이 얘를 촉진하는 거죠. 촉진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이게 여러 개가 모여서 효소를 만들어서 이 효소에 의해서 생화학적 반응이 조절되는, 효소의 합성을 통해서 조절되는 방식이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촉진을 시키는 것만 아니더라는 거죠. 활성한 수용체가 조절부에 결합함으로써 이 전사를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전사가 되지 않게 막을 수도 있다. 두 가지 경우일 수 있네요. 첫 번째, 대부분은 촉진을 시키지만 두 번째, 억제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호르몬의 어떤 작용 메커니즘을 살펴봤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수용성 호르몬이 운영질막 수용체의 결합을 딱 하면 신호 전달 경로에 의해서 세포질에 있는 주요 단백질이 인산화돼요. 이게 증폭이죠. 그렇죠? 사이클릭 AMP에 의해서 하위 단백질들이 계속 인산화 됐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반면에 지용성 호르몬과 갑상생 호르몬은 표적 세포의 세포막을 단순 확산으로 통과해요. 그래서 세포질이나 핵에 존재하는 수용체랑 결합을 해서 해당하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즉 mRNA 전사를 시켜서 mRNA를 만들어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한 다음에 이 단백질들이 특정한 효소를 만들어요. 이 효소에 의해서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이제 지용성 호르몬의 메커니즘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용성 호르몬과 수용성 호르몬의 신호 전달 과정, 즉 메커니즘,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2차 전달자의 증폭 과정, 즉 사이클릭 AMP에 의해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가 불활성화된 상태에서 활성화된 일련의 과정, 그리고 하위 단백질이 인산화된 과정, 이 과정을 증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글루카곤이 간세포의 원형질막에 결합하면 활성화되는 물질은 뭡니까? 그렇죠. 글루카곤은 GS 타입이 대사성 수용체랑 결합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늘어나겠어요? 사이클릭 AMP. 아델린산 고리아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사이클릭 AMP, 세포질 내에 사이클릭 AMP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확인 문제 3개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호르몬의 작용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